오늘은 메밀면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메밀면은 여름에 제일 많이 먹잖아요. 제일 흔하게 접하는 게 냉면, 막국수, 그리고 친숙한 일식 중 하나인 소바도 있고요.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시원한 국수들이기도 하죠. 자, 이 메밀면은 메밀로 만들어서 메밀면이겠죠. 근데 이렇게 메밀면의 성분표를 보면 밀가루가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메밀면을 샀는데 밀가루를 섞어서 팔다니 사기꾼 쉐끼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메밀은 글루텐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온전한 면을 뽑아내기 힘든 면입니다. 메밀만으로 반죽하면 툭툭 끊어지고 쫄깃한 맛도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그래서 밀가루를 섞어서 만들곤 하는 거죠. 메밀면 하면 떠오르는 게 냉면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냉면의 면은 굉장히 쫄깃하고 질긴 게 특징이죠. 메밀은 툭툭 끊어지는 게 특징이라고 했는데 왜 냉면은 쫄깃할까요? 이러한 이유는 이 냉면에도 메밀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주로 먹는 함흥냉면은 감자, 전분 같은 전분을 주로 사용하는 면이기 때문이고요. 가끔 메밀을 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죠. 반면에 메밀 함량이 높은 평양냉면의 경우에는 면이 질기지 않고 잘 끊어지는데, 이를 보았을 때 메밀은 쫄깃함과 거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도와 티베트 사이에 있는 매우 작은 나라 부탄은 메밀이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먹는 부타라는 메밀국수를 보면은 면이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짧게 잘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탄에서는 젓가락이나 포크 등으로 먹기보다는 숟가락으로 퍼서 먹는데요. 메밀면이 얼마나 탄력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메밀면 또한 밀가루가 섞여서 메밀은 30% 정도 사용된 면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10%대, 심지어 9% 정도만 함유되는 경우도 있기에 메밀 함량이 높은 면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메밀 함량을 잘 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듯 100% 메밀로만 만들면은 탄력이 없다 보니 인기가 별로 없어 만들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밀국수로 유명한 일본에서는 주아리 소바, 직역하면 18메밀이고요 100% 메밀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메밀을 18 써서 만들어 메밀 향을 극대화해서 즐길 수가 있어서 마니아층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물론 탄력이 없다 보니까 밀가루를 섞기도 하는데요. 밀가루를 2할 정도 넣은 니하치 소바가 유명하고 더 많은 비율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섞는 건 흔한 방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밀이 많이 들어갈수록 고급품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런 순 메밀면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 보니까 현재에는 탄력있는 100% 순 메밀면들도 만나볼 수 있어졌어요. 아까는 메밀에는 탄력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졌느냐? 요즘은 팽화메밀이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팽화메밀이 무엇이냐면 메밀을 한번 고온 고압에서 부피를 급격히 증가시켜서 가공성 구조로 만드는 가공 방식인데요. 쉽게 말하면 뻥튀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팽화메밀을 가루로 만들어서 순 메밀과 섞어서 쓰는 방식으로 탄력도 있고 반죽도 쉬운 18메밀면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 메밀면 하면 메밀소바가 떠오르죠. 이 메밀소바라는 말은 조금 어색한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소바는 일본어인데 소바의 뜻은 메밀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메밀소바라고 하는 말은 메밀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역전압, 대머리 독수리 같은 동어 반복이 되는 거죠. 물론 소바가 외래어라서 익숙지 않기도 하고 소바라는 말이 일본 내에서 야키소바, 아브라소바, 오키나와소바, 그리고 라멘은 원래 중화소바라고 불리기도 했을 만큼 소바라는 이름을 국수의 대명사처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소바라는 이름이 국수처럼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일본에서 국수 요리 중에서 제일 대중적이었던 것이 메밀면이었기 때문에 국수 자체를 소바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쯔유 국물을 차게 해서 냉모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먹곤 하는데요. 이 냉모밀은 사실 일본에서 먹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차게 먹을 땐 자루소바라는 형식으로 많이 먹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판모밀이라고 하는 스타일이죠. 이러한 스타일은 메밀면은 원래 잘 끊어지고 탄력이 부족해서 반죽을 볶고 바로 찜기에 올려서 쪄서 만들기 때문에 전통적인 메밀면 재면 방식으로는 찜기 그대로 서빙해야 면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 것이죠. 이런 자루소바가 있는가 하면 국물을 뜨겁게 해서 부어 먹는 스타일은 카케소바, 이 국물을 진하고 차갑게 만들어서 부어 먹는 스타일은 붓카케소바라고 부르기도 하죠. 붓카케소바 같은 스타일이 우리나라에서 먹는 냉모밀과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차이점으로는 붓카케소바는 국물이 굉장히 진하고 냉모밀 같은 경우에 국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연하게 만드는 편이죠. 국물을 뜨겁게 해서 먹는 스타일인 카케소바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이해 보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아주 대중적인 요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카케소바를 먹는 스타일 또한 다양합니다. 유부를 올려서 먹으면 키츠네 소바, 튀김가루를 올려 먹으면 타누키 소바라고 부르고요. 제가 전에 했던 카모남반 또한 구운 파와 오리, 스테이크를 올려 먹는 카케소바 스타일이죠. 이외에도 튀김을 많이 올려 먹기도 하고 양념된 고기를 얹어서 먹기도 하는 등 대중적인 만큼 바리에이션 또한 다양합니다. 오늘은 더운 여름인 만큼 시원하게 먹는 자루소바를 해볼 건데요. 시판 쯔유를 준비하시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쯔유 제품마다 다른데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희석 비율을 1:2로 사용하라고 했거든요. 물과 미림을 사용할 건데 미림에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1:1:1 비율로 사용하겠습니다. 물을 넣은 만큼 쯔유와 미림도 넣어주세요. 이 비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쯔유를 어떤 걸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르니까 제품 뒷면의 설명을 보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맛을 좀 더 끌어올려줄 혼다시를 반 티스푼 정도 넣어주고요. 간을 보면서 설탕, 소금, 쯔유를 추가로 넣어주시면
넣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참 쉽죠? 이 국물은 빼서 식혀줄게요. 제품 추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지후라이라는 건데요, 전갱이 튀김입니다. 소바에 곁들여 먹으려고 사봤어요. 10개 정도 들어있고 개당 6,7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조리도 그냥 에어프라이어를 돌리거나 이렇게 튀기시면 됩니다. 술안주로도 밥 반찬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도마랑 대파를 준비해서 썰어줄 건데요, 면과 국물에 넣을 거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취향대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도 준비해서 껍질도 잘 깎은 다음에 한번 갈아주십시오. 무가 빠지면 그 맛이 안 나니까 꼭 갈아주세요. 그리고 수분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수분을 한번 쫙 빼주셔야 합니다. 준비해둔 쯔유 국물에 얼음을 넣고 파 넣고 무 넣고 와사비까지 짜주면 국물은 완성입니다. 그리고 할라피뇨를 좀 다져서 마요네즈와 섞은 다음에 레몬즙을 좀 추가하고 취향에 따라서 설탕까지 추가하면은 아지후라이에 찍어 먹을 타르타르 소스까지 완성이 되고요. 오이 피클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잘 삶아둔 면을 전분기 없이 잘 씻어주시고 그릇에 옮겨 담은 다음 파를 올려주시면 먹을 준비는 끝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무랑 와사비를 잘 섞어주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쯔유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사비랑 간 무가 주는 특유의 알싸함이 입맛을 굉장히 확 살려주는 것 같아요. 입맛 없는 더운 여름날에 굉장히 어울리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새콤달콤 시원한 냉면 먹으면 입맛이 확 돌듯이 이런 소바도 마찬가지로 입맛이 확 돌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자루소바 같은 스타일로 먹으면 특히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더 그런 효과가 극대화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네요. 이 아지후라이도 한번 먹어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나게 높은 퀄리티의 아지후라이는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충분히 맛있는 튀김이었어요. 무엇보다 한 마리에 700원 정도 꼴이 되니까 가격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전갱이 여행량이 많아서 굉장히 대중적인 생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튀김을 취급하는 집에서는 아지후라이를 곁다리로 많이들 팔고 있더라고요. 밥 반찬으로도 괜찮고 소바랑 먹어도 궁합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선가스를 타르타르 소스에 먹듯이 아지후라이를 타르타르 소스에 많이 먹는데 대중적으로 곁들이는 만큼 그만큼 궁합이 좋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집에서 생선 조리하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냄새가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요. 생선 좋아하시는 분이면 한 번쯤 추천드릴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메밀면과 소바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바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요리했다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 메뉴입니다. 쯔유, 미림, 물, 무, 파 뭐 이 정도만 있으면은 완성이 되니까 여름철 시원한 국수 요리가 땡긴다면 냉면 대신 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35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더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맛있는 것도 먹고 시원한 것도 먹고 하면서 더위를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백준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이바이.